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10여 분간 가진 환담에서부터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의리 있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박수 없이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17분간 시정연설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총 12번의 박수를 보내는 동안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이 대통령이 야당에도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하자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 쪽 통로로 퇴장하며 악수를 나눴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철회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악수 도중 웃으며 가볍게 어깨를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중 내로남불이라고 적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 요청을 위해 국회를 찾은 건 2023년 10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 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JTBC 박사라입니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자 여당 의원들이 반겼고 대통령은 일일이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18분 동안 연설이 이어졌고 12번의 박수가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호응하지 않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는 글씨를 작게 적어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자 이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중앙대 선배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는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궁금했는데 권 의원이 총리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2번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정 지지율도 큰 폭으로 올라서 62%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경제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보 시절에도 그리고 취임 후 일성도 민생 회복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역시 그 행정 경험이 있고 또 입법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정 연설이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을 잘 담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과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국가 세력 척결이랄지 좌파 카르텔 이런 얘기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상전벽해라고 해야 될지 너무 이제 간극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추경을 위한 시정 연설이었는데 시작할 때 그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잘 설명을 하면서 야당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 그리고 협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오늘 시정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는 연설 내용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실천에 방점을 뒀네요. 예, 뭐 일단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그 예산 편성의 방향과 협조를 요청하는 건 뭐 오래된 전통의 정치가 복원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뭐 여야가 강대강으로 극렬하게 부딪힐 때는 사실은 볼썽사나운 모습도 많이 있었죠. 야당 의원이 뭐 불참하고 퇴장한다든지, 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든지, 사실은 뭐 야유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예. 뭐 그런 몇 년 전의 상황을 본다면 차분하게 그래도 이제 국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연히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예산을 갖고 온 것이어서 경제에 대한 강조점, 또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점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어떤 여당과 야당의 온도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여의도 정치, 그리고 정치가 복원돼서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협치의 가능성들을 그나마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첫 단추를 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연설 직후에 곧장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길에 한 명 한 명 악수를 청했고요. 함께 보시죠. 통상 여당 쪽으로 들어왔다 나갈 때 야당 쪽으로 나가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의석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본회의장 가운데에 있는 통로로 보통 들어와서 입장을 해서 이렇게 나갈 때는 한쪽 사이드로 나가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173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과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가운데 통로로 들어오면 좌우 다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통로로 들어올 때는 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고, 그리고 연설을 마치고 나갈 때는 한쪽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로 앉아 있는 쪽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인 것이죠. 예. 이제 근데 만약에 팽팽하게 뭐 5대 5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가운데 통로로 진입을 할 때 한쪽은 여당 의원, 한쪽은 야당 의원 이 구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물론 인연이 있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과도 함께 인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네요. 뭐 굳이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표현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친윤계 아닌가요? 아니, 초반에 앉아 있었던 뭐 한지혁 의원이나 예. 진종호 의원 이런 분들은 친윤계 색채를 입히긴 어려우니까요. 제 말씀은 네. 여러 의원들하고 다 악수를 했는데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이 네, 눈에 뭐, 띄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파를 자꾸만 이제 언론에서 예. 친윤계, 친한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우리 당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이런 개파 논쟁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뭐 개파색을 가져서 구분을 하다 보면 우리 당의 분열이 강화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보이는 행보만 놓고 보면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승자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국회 내의 의석 분포를 봤을 때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으로 확실히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고요.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본다면 2022년에 취임했을 때 당시 이 의석 구조가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빌자면 당시 야당 대표는 범죄 혐의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저는 굳이 뭐 비판을 위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당과 협치의 노력을 하시는 점은 높이 평가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당이 하는 고언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수용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